말씀하실 거의 포인트가 어떻게 있냐면, 이 고구마빵 하시는 분은 대표님 이름이 저랑 이름이 비슷해요. 장호진인데 이분 집안은 이런 집안이에요. 이 치명이 무슨, 제 이름 잘 모르는데 장땡땡 만두 그래서 전국에 막 80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계시고 집안에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고구마빵, 뭐 만두, 꽈배기 이런 걸로 체인을 많이 갖고 있는 집안들을 롤모델로 아마 각자 집안들에서 한 것 같아요. 논산에 있는 딸기, 냉동 딸기를 생산하는 곳을 계약을 하고 그거 저희가 얼마 삭개해서 받아서 그대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이 경기도인가요? 네. 맞죠? 과자의 성이라는 전문적으로 디저트를 만드는 곳에다가 위탁을 맡겨버려요. 우리 딸기빵 만들 건데 그림은 딸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색깔 얘는 빨간색, 얘는 녹색, 포장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하면 여기서 싹 다 만들어가지고 제품으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뭐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 틀도 있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포장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랑 디자인이나 특허까지 다 토탈로 만들어주는 비용이 1,0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리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초도 물량 500개를 만들어준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연에 얼마씩을 만들어겠다는 것을 내가 가늠을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1,000개는 팔지 않을까, 뭐 500개는 팔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유통기한이라던가 이런 것들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단가를 제가 알아봤어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여기가 한 8개인가 들어가 있는 게 19,000원이에요. 근데 한 개의 원가가 400원이에요. 그럼 3,200원이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들이 투잡이나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팔겠지만 사실 8개에 19,000원이면 조금 비싼 느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그 뭐 맛있다 아니면 이거를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논산 왔으니까 가져가서 사보자 이런 거나 누가 오면 논산이 딸기가 유명하니까 선물용으로 보통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팔려요. 어디에서 많이 팔리냐면 저희 논산은 매달 몇만 명씩이 논산을 방문합니다. 뭐 때문에 방문하죠? 아니에요. 훈련소 면회 때문에 들어와요.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훈련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주 화요일인가? 화요일마다 화요일 목요일 이틀은 전국에서 훈련병들 일단 입소도 하고 걔네들이 부모님과 잠깐 만나는 면회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6시간인가를 쫙 풀어줘서 거리는 제한을 두고 아마 익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익산. 근데 그것도 이제 논산으로 묶은대요. 그럼 여기 안에서 막 식당도 가고 관광도 하고 고기도 거먹고 이런 걸 하는데 그 고기 앞에서 또 많이 사갑니다. 네, 그래서 논산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어떤 걸 만드셔서 판매 루트를 뚫으시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연무대라고 하면 안 된대요. 연무읍이라고 해야 된대요. 연무읍 훈련소 쪽에서 파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탑정호도 지금 사람들 관광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탑정호 그런 지역에서 유명한 데에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주는 공산성이 유명한가요? 공산성에 사람 많이 오나요? 또 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광의 도시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외부 인원들이 많이 그래도 오시는데 논산은 외부 인원이 오는 경우가 훈련소 말고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판매 시장 파악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딸기빵은 어떻게 설명을 쭉 하실 거예요. 딸기빵을 내가 어떻게 착안을 해서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스토리를 말씀하시고 궁금한 것들,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실제 얼마나 판매가 있는지, 대상층들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기업 대 기업으로 파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사주는 게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는 이 취업이라든가 창업에서 용어적으로 너무 보편화된 용어들이라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런 말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B2B, B2C,
B2G 이런 말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용어적으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창업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 B2의 2는 숫자 2가 아니고 사실 우리 E2 있죠. 영어 2인데 이게 뭐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로 이런 뜻이라 기업에서 기업으로 판매를 하는 건 B2B. 기업에서 고객으로 하면 B2C. 이거는 가버먼트에서 기업이 정부, 지자체에다 파는 건 B2G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겟층을 잡아줘야 돼요. 내가 기업을 상대로 내 거를 판매를 할 거냐. 기업을 상대로 판매한다는 건 도매자가 되겠죠. 소매상한테 파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는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나 이런 관광객들한테 팔 거냐. 아니면 나의 어떤 중점 포인트를 지자체나 정부가 기념품으로 확 사서 갖다 주는 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들이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 창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협동조합이라던가 제가 지금 저도 협동조합 최근에 이제 하나 준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면 지자체에서는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팔아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디저트 특산물 개발 이걸 쪽으로 포커스를 혹시나 맞춘다면 각 지역은 제가 예산표를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거의 매 주마다 시는 온갖 회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불러서 회의도 하고 어디 무슨 대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여러 것을 하다 보면 꼭 간식이나 커피나 음료 등을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희도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받으면 한 20% 정도는 간식비를 쓸 수 있게끔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서 한쪽으로만 비용을 다 쓰지 못하게 강사료, 대관료 이게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쓰게끔 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계룡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천안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명함 같은 걸 잘 만드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양대학교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여기도 일주일마다 회의해요. 저도 그 교수 회의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학생들 간담회부터 시작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저희도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특강 한다고 해서 봉송이라는 데에다가 과일컵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 같은 기관은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업이 있을 때마다 맡겨요. 샌드위치, 봉송, 쿠키, 커피 맡기는데 그 돈이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의뢰를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갱, 선물용 양갱을 만들겠다, 아니면 쿠키를 만들겠다, 아니면 커피를 주겠다, 그런 것들을 잡는 것만으로도 지자체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논산시 예산이 1조가 넘었어요. 1조인데 충남의 지자체별로 예산이 조금씩 그 범위가 다른데 사회적 기업으로 나중에 전환을 하시면 전체 예산 중에 10%에서 20%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써야 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1조에 10%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을 써야 되는데 쓸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논산은 사회적 경제팀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른 도시에도. 사회적 경제팀에 우리 도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디가 있고 어떤 거를 판매하는지가 다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부한테 사주세요가 아니라 걔네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로 거꾸로 와요. 걔네들이 그 예산을 써야 다음에도 그 예산을 받으니까. 그런데 충남이 어떤 곳이냐면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라고 논산에 있어서 듣고 왔는데 대전 사시는 분이 그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논산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여기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주소 이전을 하고 회사는 여기다 두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결국은 여러 가지 만드시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가시는 거를 상당히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너희들 사회적 공헌을 해준다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을 쓸게 예산을 딱 잡아가지고 요만큼을 쓸게 이렇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다 이거를 소통하지 못하니까 소화하지 못하니까 논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안에 있는 업체의 사회적 기업과 계약을 해요. 당진에 있는 곳하고 계약을 해요. 논산을 벗어나서 이제 충남으로 보는 거예요. 논산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빼고 충남이 그래요 지금 다. 자 거기에다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적 기업은 분류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어떤 분류냐면 일자리 창출형, 두 번째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세 번째는 그 두 개를 혼합한 혼합형이 있는데 사회적 서비스형을 일단 제껴두고 일자리 창출형은 어떤 거냐, 내가 사회적 기업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의 채용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 너희들한테 5천만 원씩 꽂아줄게. 5년간 5천만 원씩 줘요. 근데 우리는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함께 가족회사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바뀌었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연락을 온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형으로 지원하시면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이거 끝나면 또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3년을 해서 총 5년을 해요.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매년 5천만 원씩.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냐면 2명분의 인건비예요. 우리가 200만 원씩 12달을 일하면 2,400이잖아요. 2명이면 4,800이잖아요. 그 정도를 잡아서 5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건비로 쓰셔도 되고 임대료를 내셔도 되고 재료비를 사셔도 되고 공과금을 내셔도 되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어떤 물건을 내서 입찰을 할 때 우선 계약 회사가 됩니다. 무조건 우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놓는다면 세 가지의 장점이 되는 거죠. 내가 영업하지 않아도 온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씩 5년간 지원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입찰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우선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입찰 우선권을.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건에 대한 내용을 이 박명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이 딱 끝나면 계단으로 딱 박명훈 대표가 오면 딱 좋았는데 시간이 아직 남았나 봐요. 아직 안 오시네요. 지금 몇 분이나 됐지? 20분까지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지. 아마 지금 주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논산 시민분들 교육을 주로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육을 그냥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교육했지만 사실 일회성 교육에 가까워서 다행히 커피 하는 과정, 빵 만드는 과정을 녹화 촬영을 해놨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창업을 해서 안정화되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화번호를 드려서 실제로 이 이후로도 계속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는 저를 포함한 박명훈 대표가 다 공개할 겁니다. 다 공개할 거고, 제가 어제자로 다행히 우리 논산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 연구소장이라는 타이틀을 줬는데 제가 또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더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공주팀도 오늘 오시는 분이 공주시 소상공인협회 회장이고 오늘 오시는 분이 소상공인협회 회장이에요. 충남의 소상공인협회 부회장. 이 분이 어떤 거를 하실 수 있는 정도냐면 대출을 받으실 때 추천서를 쓰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여기 있는 소상공인협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거래은행, 하나은행 너희들이 안 해주면 나 농협으로 옮길게.
이런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 추천서를 써주면 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하고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사람이 풀어줄 수 있어요. 나중에 뭐 대출 문제라든가 신용 관련돼서 뭐 신용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풀어줄 수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신 거를 풀어드릴 수는 없고 창업을 하신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좀 해드릴 건데 어떤 게 뭐 필요하신지를 잘 몰라서 뭐 어떤 제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해드릴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나중에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선생님 커피를 배운 지가 몇 달 지났더니 다 까먹었어요. 제가 한번 논산 방문할 건데 저 연습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 사람들이 그때 배웠던 분들이랑 양갱 좀 만들어서 좀 하고 싶은데 좀 써도 되나요? 재료만 갖고 오시면 전기세는 제가 부담할게요. 네.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지금 아마 뭘 하려고 하셔도 장비라든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하세요. 빌려드릴게요. 미리 전화만 주시고 재료만 싸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아마 주차가 끝나고 이제 저희 강사님이 오셨는데 강사님 소개를. 네. 어머님, 제가 이 하는 거 증빙 때문에 네. 사진을 계속 찍을 건데 괜찮은 너무 신경 쓰실까봐 네. 사진 촬영 좀 하겠습니다. 계속요. 네. 계속 앞에만 보시면 돼요. 네. 네, 강사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지금 뭐 공주 갔다가 대전 갔다가 막 이렇게 새벽부터도 막 라이브 커머스라고 막 이런 것들 방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 충남 소상공인협회 부회장이시고 현재 공주 소상공인협회 회장 그리고 여기 가까운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명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업, 미래에 우리가 디저트 개발이나 뭔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리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지 강의를 요청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이거 2시간 해도 빡빡한 강의예요. 강의인데 주어진 시간이 이래가지고 아주 요점만 핵심적으로 약간의 동기부여와 함께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돈 받는 거랑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 돈 안 들이고 정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예.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예.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예. 만드는 과정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좋습니다. 질문 위주로 많이 받아주세요. 좋습니다. 아주 시간은 요만큼 줄었고 요구한 거 너무 많으시네. 협동조합. 그 다음에 정부 기관 지원사, 그죠? 지원사. 협동조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는가요? 협동조합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도 혹시 들어봤다? 손 들어보실까요? 네. 다 들어보셨어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나 혼자 내가 창업을 해서 장비도 사야 되고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이 제품을 가지고 박스도 맞춰야 되고 이 박스 만든 제품 완제품을 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업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뭐 고령 청년, 뭐 이런 어떤 사회에서 뭔가 좀 우리가 분배도 해야 되고 같이 공유해야 되고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명칭을 해주고 그 기업에는 많은 상당의 용역과 재화를 지원을 해줍니다. 형태가 달라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형태도 다르고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형태가 다른데 지원이 높을수록 난이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매니저가 높습니다. 협동조합이 쉬울까요? 사회적 기업이 쉬울까요? 협동조합이 조금 더 쉬워 보이시죠? 맞아요. 협동조합이 조금 더 쉽습니다. 만드는 데는 협동조합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 훨씬 되는데 어려워요. 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자, 기억하세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5인만 모이게 되면 공동작업장에서 여기에 필요한 공동장비 1억, 그 다음에 공동 마케팅,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 보통 시제품 개발, 박스 제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억,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1억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우리 크린토피아 들어보셨나요? 크린토피아? 네. 세탁소. 네. 세탁소는 이런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형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그리고 유럽 축구 중에 바르셀로나 축구단 아세요? 네. 바르셀로나 축구단도 협동조합입니다. 네. 이렇게 출자해서 모여가지고 자본이 만들어지면서 돈이 생기니까 결국은 축구 구단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성공한 케이스까지. 자,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마을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아름아름 딸기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이런 원산인 통해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나는 제가 좀 더 열어볼래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나는 박스를 만드는 그런 뭐 작은 공방을 해볼래, 이런 분들 5분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딸기빵, 논산 딸기빵을 만들겠다, 혹은 논산 딸기 제빵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도 동종협동조합이 있고 이종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종협동조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린토피 같은 케이스예요. 세탁소 하는 5분이 모여셔가지고 고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민. 모든 문제는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고민해보니 손님들에게 이 셔츠를 한 장 받았더니 이 세탁소에 오일을 다 채워야, 빨래를 다 채워야 오일을 쓰고 돌리는데 이 기간이 작은 도시일수록 한 3일? 5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당장 내일 할 수 있네. 이걸 하려면 비싸게 받아야 돼요. 왜? 다 안 차는데 돌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5분이 모여서 똑같은 고민 하신 거죠. 야, 그럼 우리 모아서 하자. 모아가지고 공동작업장에 크게 지어서 5개 한번 싹 모아가지고 하면 매일 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셔츠 클리닝 비용이 3,000원이 1,500원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맡겼더니 내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형태, 어떤 사업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이 개선되고 더 나아지는 형태의 모델을 짜면 거기에다가 이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많이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네. 많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정보를 막 드려야 돼요. 이렇게 모인 협동조합이 동종협동조합이다. 크린토피아. 이종협동조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친환경 가방 쇼핑백을 만들겠어. 쇼핑백을 보니까는 천도 있고 그 프라이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폐현수막 있잖아, 폐현수막. 그 다음에 저기 자동차에 보면 호로 덮어 씌우는 게 있거든요, 뒤에. 이런 천막 같은 이런 것들은 완전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세척해서 그림을 넣고 가방을 만드는 친환경 회사가 있어요. 자, 이 가방을 만들려면 조각을 수거하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기 액세서리 기금속을 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박스를 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가방 박스에 넣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또 홍보 판매돼야 돼요. 이렇게 5분이 모이셔가지고 가방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분은 천막을 계속 대시고, 이분은 기금속, 그림, 박스, 마케팅 각각의 역할을 하신 분이 모여가지고 박스, 가방 하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종협동조합이에요. 각각의 조합원들이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각각 역할을 다 하는 거.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빵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면
거의 좀 대부분 디저트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가요? 디저트? 디저트? 네. 혹은 뭐 공예품이나 공산품 쪽에도 관심 있으신 분? 다 디저트신가요? 그러면 한 팀, 두 팀, 세 팀, 다섯 팀 모여서 협동조 만들면 되겠네요? 딱이네? 네, 딱이네. 좋아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천안에 예를 들면 천안 뚜주루라고 하는 빵집 얘기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대전에 성심당 아시죠? 네. 군산의 이성당 아시나요? 네. 뚜주루는 모르세요? 네. 뚜레주루는 아세요? 네. 뚜레주루의 원조 모델입니다. 네. 이태리에 있는 그 가마솥 올가마를 헬기로 싣고 오셔가지고 중앙에 놔두시고 제빵소를 만드셨어요. 제빵 마을을 만드신 분입니다. 천안에서 나는 모든 제품을 나는 쓴다. 그리고 나는 가맹점을 하지 않는 로컬의 제빵계의 중심이다 하는 분이 계세요. 일반 서울에서 이제 천안 분이신데 서울에서 빵집 하다가 건물주한테 쫓겨나가지고 다시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난 지역을 살리려고 왔어. 이렇게 상상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동경제가 르꾸르도블루 이런 사람들이 빵 한두 개씩만 맡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호점, 거북점, 무슨 점, 3호점 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인 CJ에서 저희 뚜주루 우리 프랜차이즈 형태로 파리바게트처럼 이렇게 한번 늘려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사장님이 NO! 하셨어요. 나는 프랜차이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이름이라도 쓰면 이름도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매력적인 빵집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러면 뚜레주루라고 우리가 런칭을 할 텐데 대표님 이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비슷한 이름이니까 상표권 소송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분은 10% 드릴게요. 대신에 뚜레주루로 써도 될까요?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뚜레주루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사회적 기업 형태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또 있네요. 농업회사 쪽으로 가실 건 아니죠? 여기에 농민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지 원고를 가진 농민이 회사 구성원 중에 50%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각각 지역 형태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왜 이 얘기를 하냐? 자, 여기는 천안을 대표합니다. 여기는 대전, 군산. 자, 그러면 우리 논산을 대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각 유명한 빵들 있죠? 그럼 논산에서 유명한 뭔가 하나가 나와야겠네요? 무슨 빵 만드실 거예요? 딸기, 딸기. 일단 하나를 유명하게 가자고요. 하나를. 전부 다 잡채빵, 튀김 소보루빵, 그렇죠? 그 중에도 그 돌가마 빵이라고 유명한 빵이 있어요. 빵 하나로 시작했어요. 빵 하나로. 유명한 빵 하나로. 그러면 딸기빵, 먹빵,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가장 거기에 전력을 다할 것은, 논산하면 그 빵이 딱 생각나도록. 야, 논산 가면 그 빵이잖아. 그렇게 머리 딱 박혀야 됩니다. 성신당 가면, 튀김소보루잖아. 그렇게 딱 매칭되는 것처럼, 우리 협동조합이 가야 될 방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논산 제빵소, 내가 이름 정해주실 것 같은데, 논산 제빵소 하면 이거 하나. 근데 실제로 지금 논산에서 딸기빵 만드신 분이 계세요. 저번 강의 때 대표님 오셨던데 이미 신세계, 강남 이런 데 빵을 납품하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겹치잖아요? 그럼 다른 거예요, 지금. 딸기빵 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분들이 요즘 트렌디한 게 뭐야, 엄마?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한번 하셔서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이런 간접 공부 오늘 또 저기 전지지교라도 가시나요? 체험도 하시고 그런 데 가면서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다라는 느낌이 오면 누군가 한 명 중심이 서서 그걸 밀어붙여야 됩니다. 설명드리는 건 쉬운데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저는 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고민들을 자꾸 담는데 그냥 시작하는 거는 사실 한 달이면 시작해요. 근데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2년 동안 저는 같은 엔진으로
뜨거운 불을 달리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이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이 생각들이 모일 사람들이. 그러면서 결국 딱 5명 만들어지면서 출범했습니다. 저는 청년들 창업을 컨설팅하는 그런 이제 모델 형태의 청년 보부상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 이사장을 또 맡고 있고 논산의 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산 청년 보부상 협동조합. 그래서 만드는데 그런 고민들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원래 만드는 기술, 이 사업자는 기술은 금방인데. 자,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어요. 일자리 형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혼합 형태가 있어요.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일자리 유형,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형,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먼저 등록을 갑니다. 여기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기본 지원을 해줘요. 네. 그리고 1차, 2차, 3차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안 가도 돼요. 좀 쉬었다가 2년, 3년 쉬었다 2차 가도 되고 3차 가도 됩니다. 어쨌든 총 4년간 총 3억을 지원해줍니다. 네. 여기서는 1차 때는 최대 1억씩 이렇게 지원받습니다. 사업비만 플러스 우리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 마스크 좀 벗을게요. 네.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고용하면 최대 50명까지 8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200만 원 하나요. 석사급 이상을 나온 박사님들 3명을 모시고 오면 연구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하면 그분들도 250만 원까지 80%,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자, 자부담 당연히 있죠. 사업도 1억이라고 하면 첫 번째 연도는 20%, 두 번째 연도 30%, 세 번째 연도는 50%를 지원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신청할 때 야, 처음 우리 뭘 잘 모르니까 2천만 원만 신청하자. 자, 2천만 원. 그 20% 자본담 냈어요. 400만 원 별거 아니죠. 올해 해보니까 내년도에 이거 좀 사업을 할 것 같아. 이번에 좀 크게 한번 신청해볼까? 그래서 5천만 원 신청했어요. 7천이죠? 30%. 1,500을 자본담해야 합니다. 좀 이상해지죠? 나머지 남은 사업비 다 신청해. 1억 5천. 50% 내라네요. 7,500을 내랍니다. 자, 머리 빠르게 돌아가신 분들은 계산해 쓰시나요? 처음부터 자본담 작을 때 크게 신청을 해야 좋겠네 라고 계산이 다시 서죠. 네. 뭔지 모르지만 이거 다 신청해. 이때 20%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때 받으신 분들 계세요. 1,000만 원에 신청하고 자본담 내라니까 여기서부터 20% 쓰신 분들 계세요. 이러면 나중 되면 허걱합니다. 네. 나중 되면 이 정도 사업 받으려면 진짜 매출이 그래도 1년에 10억씩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본담 낼 수가 있어요. 실제 사업을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쭉쭉쭉 하는 것이 낫다. 이때 신청하지 않고 이때부터 하는 게 낫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면 보는 첫 번째, 이 기업이 예산을 따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령 회사인가, 내지 페이퍼 회사인가, 내지 바지 사장을 세운 그냥 가라 회사인가를 다 걸러냅니다. 네. 뭘로? 매출로. 네. 페이퍼의 종이로 이렇게 시제품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매출은 속일 수 없어요. 법인세 낸 거, 부가세 낸 거 못 속입니다. 그거를 보고 기준으로 고용을 몇 명을 했는지, 이 회사가 설립되어 와서 고용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걸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게 이런 농력을 내렸을 때 이 돈으로 매출을 10배를 더 올리겠구나,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 궁금해서 들어오셨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지원 사업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사회적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 보고 그 경험들을 모아서 실제 사업 모델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몇 분 남았습니까? 네, 5분 남았습니다. 핵심 쭉 얘기했습니다. 핵심. 네, 핵심 쭉 얘기했고, 자, 협동조합에서도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테크트리를 타게 돼요. 테크트리를. 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한 3년 차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웬만하면 좀 다 받았어요. 어느 정도 매출도 올라오고 모양도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니까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갖고 있어. 우리 사회적 기업 전환해보자라고 해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가는 게 우리가 요건이 좀 맞지 않아. 그러면 다른 길을 좀 가보자. 마을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마을 기업. 마을 기업은 그 어떤 이제 몇 개 원도심이 원도심, 신도심이 신도심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이 딱 증명이 되면 마을 기업도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 뭐냐면 어떤 사업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 사업자, 우리 회사 사업자에 여기는 사회적 기업입니다라고 인증 마크 붙는 거예요. 여기는 마을 기업입니다. 여기 여성 기업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주는 거예요. 인증은 그 인증을 유효기간까지 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가점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 사업에 마을 기업을 먼저 받으면 가점도 받고 충남도에서 매년 이 마을 기업에게 인력 한 명씩 지원해준 인건비 한 명 청년들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 2년간 이런 사업들도 많고 예비 부속품적인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인 마을 기업에게 수익 계약을 줘라. 그리고 뭐 세무 기장료를 지원해줘라. 교육을 시켜줘라. 또 시제품 개발을 줘라. 이런 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이 붙어오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가점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짜가치 마을 기업, 뭐 배추 김치 마을 기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치 회사들이 마을 기업도 많고 하는 이유가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은 구성하셔서 마을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논사에 다 모였으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기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원래 이 내용이 2시간짜리예요.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맛만 좀 보시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맛만 좀 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서 사업을 방향을 탈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엑셀레이팅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협동조합을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주시에서 10개 협동조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중에 5개는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실패한 협동조합과 잘 안 되는 협동조합은 이유를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자꾸 컨설팅님들이 도와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합장 서두져지면 막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세요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 떴으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이렇게 왜 아이템에 자꾸 집중 안 하시고 딴 제밥에 관심 안 하십니까 조합장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기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 끝나고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협동조합이든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조직 딱 만들고 할 때 다시 법무사에 가서 뭐 어떤 서류 어떻게 사실 법무사에 비용 돈만 내면 다 해줍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설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사업 할지만 정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짜리 강의를 30분 만에 특급을 해주신 박명훈 PD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